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의에서 뭐가 문제냐? 복지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시장의 문제, 시장의 문제. 강자든 약자든 같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강자만 벌어먹기 좋고 약자는 벌어먹기 힘들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대요. 예를 들면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팔았다. 그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무슨 병든 닭을 쓰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돈 버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벌어서 자기만 돈 벌면 괜찮은데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닭을 팔면은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 손해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대신 5,000원짜리 통닭 먹겠다고 줄 쓴 사람들이 보니까 멋있는 옷도 걸려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사고 이러면서 그 손해가 메워지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만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롯데마트가 통닭을 5,000원에 파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동네 꼴목에서 통닭 가게 하는 사람들이 원가가 8,000원인데 10,000원 받고 팔고 있는데 5,000원에 팔면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5,000원에 안 팔면 손님이 안 오고 5,000원에 팔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빨리 망하냐 늦게 망하냐 밖에 없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경제력의 남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건 좋은데 힘을 예를 들면 제가 주먹이 센 건 좋아요. 내가 주먹이 센 건.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역기를 들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건 좋아. 그건 박수를 받을 일이야. 근데 주먹이 세다는 이유로다가 누구를 갖다가 야, 내 주먹에 한번 부닥쳐봐. 때려서 상처나게 만들면은 이게 폭력이잖아요. 힘의 남용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경제력의 남용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5,000원에 파는 거는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의 정의란 건 뭔가 하면은 힘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형 마트가 있다. 재래식 시장이 있다. 같이 경쟁하면은 지죠. 전라북도 남원에 인구가 9만 명밖에 안 되는 곳에 이마트가 처음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24시간 장사하고 너무너무 편리해요. 애들끼리 그냥 주말마다 놀러 가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남원 시내에 있는 자영업 하는 가게 3분의 1이 문 닫았어요. 근데 남원 시장에 여기 재미를 들려가지고 롯데마트도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나선 거예요. 롯데마트한테는 땅까지 빌려주겠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마트 때문에 가게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롯데마트까지 들어오면 나머지 가게의 반은 날아갈 거다. 들어오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가 못 들어왔어요. 물론 그 뒤에 한 10년쯤 있다가 롯데마트가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들어가는데 10년 걸렸죠.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그걸 왜 막냐?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이걸 막고 있습니다. 이걸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큰 대형마트도 살지만 작은 가게도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는 호랑이가 있으면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는 힘센 사람도 있고 힘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게 힘센 사람도 살고 힘 약한 사람도 살게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규제를 해야 되느냐? 어떤 규제를? 선진제국들이 하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게 있느냐? 인구 30만 명이면 대형마트는 하나만 들어온다. 10만 명 늘 때마다 추가로 하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입점 규제. 두 번째는 영업시간 규제. 큰 대형마트는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문 열지 마라. 문 강제로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 같은 데는 일요일은 문 열지 마라. 일요일은 조그만 가게만 문 열어라. 독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품목 규제. 큰 대형마트는 콩나물, 두부, 우유 이런 건 팔지 마라. 그거는 군문가게에서만 취급하게 해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 망원동 홈플러스하고 망원동 재래시장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일부는 그 홈플러스에서 취급을 못하도록 해놔가지고 둘 다 살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바로 경제에서의 정의다 이거죠.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만 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유일한 특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권 뭐예요? 삼성, 현대 같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산의 유보금에도 100조가 넘게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현찰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지금들 월급도 주기 힘든 영세 납품업체한테 납품받고 돈을 현찰로 안 줘요. 현찰이 있는데도. 을 줘요. 석 달짜리 그럼 이걸 가지고 현찰로 바꾸려면은 10몇 퍼센트 정도는 띄어가지고 와리깡 해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이에요. 이 아는 아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강자 위주로 짜여진 경제 관행, 경제적 약자도 함께 숨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덜 갖춰져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가 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되어 있고 그 경제 민주화가 가장 부족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아세요? 동대문 시장입니까? 남대문 시장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은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그 몇 명이 있는데 2,500만 명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파는 사람, 노동력을 사는 사람, 노동력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실업자, 취업자 해가지고 2,500만 명이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여기서 강자도 살고 약자도 살게끔 해야 되는데 강자는 뭐예요? 사용자죠. 노동력을 사는 사람. 약자는 노동력을 파는 사람. 근데 오랫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약자들을 더 힘들게, 약자들의 양보를 통해서 강자를 키워내는 그 방식에 오랫동안 써왔던 겁니다. 이제 그 방식이 수명이 더 가고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낙수 효과. 강자를 살려가지고 그 강자가 살아난 강자가 약자까지 살린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경제를 운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른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많이 후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장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7% 8%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 성장하면 일자리가 30만 개 만들어졌어요. 그런 시절은 이미 갔습니다. 그때 경제 규모가 작았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다시 안 옵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낮지만 1% 성장하면은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한 10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10만 개.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1%의 성장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몇 개냐. 7만 개 내지 8만 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 성장하고 있느냐. 1년에 한 3 내지 4% 성장합니다. 그럼 7만 개 곱하기 4 해보세요. 약 28만 개, 30만 개밖에 일자리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만 성장해도 만들어지던 일자리가 이제는 1년 내내 해가지고 그것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여건이 달라진 거예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 수출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수출했습니다. 이 강동구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가발 공장도 있었고요.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뭘로 돈 벌었어요? 처음에 와이셔츠 한 장에 900원짜리 미국 수출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스테인리스 포크 나이프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80%가 대한민국에서 수출해 간 겁니다. 웬만한 건 다 수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모든 경제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수출합니까?
몇 가지밖에 수출해서 돈 버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요즘 망하고 있는 조선, 철강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잘 돼도 그게 종사하는 일부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종사하는 일부만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훨씬 2만 달러, 3만 달러 되면서 내수 시장에 다 자기 목줄을 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잘 되지 않으면은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수 시장이 잘 되려면은 국민들이 택시 더 타고 물건 더 사고 돈을 자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택시를 타면은 IMF 때보다도 손님이 없다 그래요. IMF 때보다 손님이 없다.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후퇴하고 무너지면서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 많고 명예퇴직 정리하고 나오면서 갑자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굶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냐? 우리나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으면은 미국 같으면은 동네 슈퍼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서울에서 음식점을 신장 개업해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문 닫는 사람들이 열의 7입니다. 70%예요. 그 정도로 자영업이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다. 한번 망했다 그래서 그만둡니까? 먹고 살려면 또 해야죠. 가게 줄이면서 전세 보증금 줄여가면서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몰락의 현장인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입니다. 미용실. 미용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 갖고 있는 분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많죠. 국군이 몇 명이에요? 국군하고 미용사 같아요. 60만 명, 60만 명이에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60만 명. 제가 대한미용사 회장에게 물어봤어요. 미용사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손님 한 20명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60만 명이 먹고 살려면 60만 명의 미용사가 먹고 살려면 미용사 한 명당 20명의 손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미용실에 가야 될 여성이 1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여성은 2400만 명밖에 안 돼. 근데 1200만 명 반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을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줘야 돼. 그러면 미용사들이 먹고 산다는 수학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세요? 예, 제 차한테 물어보니까 2달에 한 번 가나 뭐 이러던데. 그러니까 미용사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기본 수단이 될 수 없고 생활의 보도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학원비, 식구들 반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그럼 미용사가 많아서 그렇다. 문제죠. 그럼 미용사를 어떻게 줄이느냐? 줄일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뭐 미용사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뭐 토익도 집어넣고 뭐 그러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차별받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자들 내게 오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실업수당 2배로 주마.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진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뭐냐? 경제다. 경제 문제 해결인데 이제는 경제 문제 해결이란 말만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텐데? 경제 성장은 답이 아니라는 건 나와 있다. 오히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내수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구매력을 갖추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임금 인상, 그것도 구매력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요즘에 임금 인상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복지도 중요해요. 복지도 이제 구매력을 늘리는 한 방법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직접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기회를 보장하는 데 국가의 노력, 정치의
역량이 거기다 투여된다. 그걸 통해서 경제의 정의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가 지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득의 격차를 좀 줄여야 돼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걸 줄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소득의 격차는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고 교육의 격차가 건강 격차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동네에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 서울 서초구에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저 경기도 강원도 화천군 이렇게 이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데가 강원도 화천이에요. 그 화천군의 소득이 가장 낮은 또 계층하고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 양 계층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18살 지금 그렇습니다. 18살 차이 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가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이 아니고 인명은 제재예요. 인명은 재산에 딸려 있는 것이지 하늘에 딸려 있지 않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는 부지런해가지고 많은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서울 시내 26개 행정구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길거리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길거리 다니다가 사고당해서 숨지는 비율 이런 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통계도 들여다보면은 못 사는 동네가 더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망 위험률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이 강동구는 아닙니다만 서울 강북의 모 구하고 서울 강남의 모 구하고 비교해보면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격차가 다른 조건을 다 똑같이 맞췄을 때 한 280명 정도 격차가 나기도 하고 더 많이 죽는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통계까지 제가 더 이상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에 모든 사람이 똑같게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결과가 다 한쪽으로만 너무 거의 1% 쪽으로만 너무 많이 가서 격차는 해가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러니까 성장이 겁나는 오히려 성장이 멈추면은 격차가 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서 성장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누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나 이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경제가 중요하다는데 경제를 올바르게 바꾸는 건 누가 하느냐?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그때그때 국회의원도 40%씩 바꾸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새로 뽑는 게 좋다 해서 이제까지 하던 놈들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40%나 교체했는데 정치가 별로 안 달라진다.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밖에 못해요. 5년. 그래서 어쨌거나 한 번만 하고 그냥 물러갔다 이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또 같아. 또 보다 보니까 또 옛날 영화가 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한 번 하는 것도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정치가 바꿔야 되는데 개개인의 인물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이냐 하는 겁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같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